김성수의 세상 읽기. 공수처 출범 110일 만에 첫 수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의 1호 사건이라서 상징성이 있을 텐데 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에요. 그런데 의외의 선택이라고 평가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의외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이해가 되실 건데요. 애초에 수사와 네. 또 기소 네. 이 모든 권리를 검찰이 전부 갖고 있었죠. 네. 경찰은 열심히 수사는 할 수 있어도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검찰에 가서 선택적 기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찰이 자신들의 그런 범죄들이나 자신들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거나 수사가 경찰 등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그래도 기소를 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검찰들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제 사법부의 그런 어떤 비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로가 이제 일종의 사법 식구들이기 때문에 봐주기식의 그런 관행들이 있었다라는 비판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고위 공직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흔히 말해서 사법 검찰과 관련돼 있는 그런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강력한 견제 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수처가 처음 얘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재 1호 사건을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 사건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이라고 하면은 이건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수처가 애초에 나왔을 때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일종의 심판을 받게 되죠. 네. 그 사람이 의혹이 있었다거나 비리가 있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법적인 처리를 통해서도 심판을 받지만 그런 사법적인 영역에서 심판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탈락이 된다거나 하면서 한 번쯤 걸러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네네. 검찰, 판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한번 검사가 되고 한번 판사가 되면 아주 정말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직위를 박탈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자신들의 일이 끝난 다음에는 또 전관의 예우 등등이라고 하는 그런 관행을 통해서 또 변호사로서 또 부와 권력을 다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엉뚱한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요. 먼저 공수처 1호 사건의 개요부터 좀 짚어볼까요? 개요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지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속해 있었던 교사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정교조가 출발할 때부터 완전히 합법적인 조직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때 당시에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희생들을 했었고 그리고 합화된 이후에도 사실 권위주의 정부와는 척을 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서 일종의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서 규정되기로는 정치적인 투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정치적인 투쟁들을 하다가 교사는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해고를 시켜서 네네. 교육 현장에서 쫓아내버린 그런 교사들이 상당히 많았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전 세계적인 어떤 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후진적인 그런 작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ILO 같은 그런 국제 노동기구에서도요. 네. 교사든 공무원이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고 이것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이라고 심지어 압박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교사가 정치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해고가 되어도 그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뭐 헌재 등가 뭐 이런 곳에서 논의가 되면서 이제는 집회 결사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정당에 가입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헌재에서 마무리로 이렇게 결론이 난 사안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 지금 이 교사들은 교육 현장으로 사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법적인 혹은 헌법의 해석적인 측면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조희영 교육감은 그것을 공채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교사의 자격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면서 다시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특별 채용의 형식으로 이루면서 특정한 사람들을 찍어서 다시 교사직을 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해서 이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 교육감의 권한으로 이거를 수사한다는 건데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성격상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이 진행됐다면 애초에 교육 현장에서 해고가 될 리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그들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헌법적 권리다라고 부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정치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교육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마땅히 입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들이 그 법에 따라서 교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갈등들이 심한 상태고 또 그 헌법재판소의 유권 해석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채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 일정 정도의 그 위법적인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들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인정받게 된다면 다시금 자신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네네. 사실은 노동 현장에서도 파업 등등으로 인해서 해고가 되거나 했던 사람들도 복직을 시켜주는 게 정상화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공채를 통해서 복직한 그런 교사들을 이걸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법조인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더더욱 의구심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권도 야권도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수사 결과도 쉽게 내지 못할 거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된 거에 대한 아쉬움 얘기하셨잖아요. 예. 공수처 1호 사건이 왜 그러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취재도 좀 해보고 했는데 네. 이 사건이 애초에 공수처 1호 사건이 된 것도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고 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수사거리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아요. 네. 이게 그리고 감사원이 자신들의 감사를 통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수처로 이첩을 시킨 사건인데 공수처의 그 처장께서는 다른 기관에서 이첩되는 사건들은 우리가 1차적인 1호 사건으로 선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걸 선택했단 말이죠. 네. 이런 모든 측면들이 사실상 왜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추론들은 합니다. 사실 지금 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사건들을 선택했을 때, 네. 가령 김봉현 라인펀드 관계자죠. 네네. 관계자가 그 검찰들을 그렇게 대접했던 사건, 그런 사건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검찰과 그리고 또
야권의 엄청난 그런 공격들에 시달리게 되죠. 또 반대로 이규원 검사 등 그 김학의의 출국 금지를 강행했던 그런 검사들의 사건을 또 수사하게 된다면 여권의 만만치 않은 견제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뜨거운 감자를 피해가자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들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판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검사들은 뭐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비판 많이 받아왔잖아요. 이거를 예.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기대가 모아졌는데 이렇게 1호 사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공수처 첫 수사. 뭐 어떻게 될지 결과는 차차 지켜보기로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